꼬미 너 그렇게 응? 짖을 거야 안 짖을 거야? 잘할 수 있지? 아침은 한 번만 먹는 거야? 알았지? 예쁜이가 말이지. 자, 한번 묘기를 부려볼까? 목으로 버티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떡할 것 같아. 샤샤샤샤샤샤.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세요. 얌전히 있는 거다, 알았지? 이뻐라. 지금 차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아무 말톡 녹음을 하는데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다 보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영상 촬영을 할게요. 제가 어제 제가 좋아하는 젊은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되게 웃긴 주제로 콘술 토크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목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사절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아들이 레슨 받으러 왔어요. 대학생이 돼서 엄마 품을 떠나니까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엄마의 라이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 아들 레슨 받는 장소로 스튜디오로 라이드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영상 찍어요. 그 방탄소년단의 RM이 UN에서 연설할 때도 주제가 Love Yourself 였었고요. 또 앨범 제목도 Love Yourself 맞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그 유튜버가 왜 시작을 했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이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뭐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으면 그걸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참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화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있는데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 그것도 대중이 보는 매체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는 어쩔 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어쩔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은 자기 효능감이고,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시끄러워. 차가 지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도 알고 자신의 약점도 알고 자신의 장점도 알고 자신의 단점도 아는 상황에서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 부족한 점, 한심한 점, 그런 걸 봐도 좌절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심한 점, 부족한 점, 그리고 단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것을, 자신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엉뚱하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면 사실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너그러질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 너무 많잖아요.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뭐 꿈, 힐링처럼 이제 현기증 나게 토 나올 것처럼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작 제 책에는 나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라는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나같이 드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거들랑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어줍지 않은 조언까지 제가 책에 썼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낸 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love yourself, 이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know yourself,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소크라테스 말대로 내 자신을 아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알아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랑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고 사는 시절은 거의 없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부딪히면서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혹은 친구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내가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서서히 나란 사람이 이런 건 참 못 견뎌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혹은 뭐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야, 나는 굉장히 꽤 괜찮은 엄마야, 나는 굉장히 살림을 야무지게 열심히 하는 주부야, 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나는 정말 성격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약간의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은 지나친 자기 비하, 나는 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뭘 해도 항상 작심삼일이야, 뭐 이런 자기를 또 지나치게, 과대망상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약간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 왜곡된 자아상이 깨지는 순간 이제 나를 직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제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깬 게 언제냐면 대학원 때였는데, 저는 굉장히 성격이 좋고 시원시원하고 뒤끝 없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저랑 성격이 완전 반대되는 친구.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실한 거고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 말하거나 주저주저 말하거나 말을 참거나 꿀꺽 삼키는 그런 친구들 보면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천사인 척해? 그냥 속내를 드러내 보이라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완전 다르게 굉장히 신중하고 항상 따뜻한 말만 하고, 전 독설도 막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불편하다. 뭐 이렇게 자꾸 감추는 것 같고 착한 척하고 다정한 척하고 되게 느끼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던 터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뭐 어떤 성격인 것 같고 이제 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제가 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O형의 극단적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천사같이 착하고 늘 다정하고 따뜻한 말만 하던 그 친구가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완전 경멸하는 표정으로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O형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들이 다 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약간 좀 번쩍했어요. 그래서 와, 제가 평상시엔 나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하긴 했지만 진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꽤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나도 쟤의 어떤 점이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 견디기 힘든 것만큼 쟤도 내가 참, 그리고 나의 성격이 참 견디기 힘들었겠다라는 그 생각이 확 머리를 쳤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바뀌었고 좀 너그러워졌고요. 저 자신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와장창 깨버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단점이나 약점이 너무 싫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조금씩 노력은 해보되 너무 애쓰지 말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리고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단점, 부족한 점, 한심한 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나의 단점을 꼬집으면서 아프게 지적을 해도 맞아, 난 좀 그래, 나는 어떤 사람에게 되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편이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날 뭘 안다고, 난 평생 나를 연구해도 나 아직도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 난 좀 그런 면이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저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Know yourself well.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know myself. 나를 잘 알아서, accept myself. accept my everything. accept me as it is. 이게 바로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부족하고 약간 좀 아쉽지만 받아들이는 거. 평생 내가 같이 살아야 될 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또 how to,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How to help me know myself.